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뭐 임기 종료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셈인데 지금 지방을 돌면서 이른바 민심 청취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만나서 당 쇄신 방안 등 정치 현안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제주를 시작해서 인천, 강원, 이번 주 울산, 대전 쭉 순회한다는 거잖아요. 원외에서 우군을 좀 확보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외곽에서 우군을 확보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혹시나 전당대회 열리면은 한번 지도부로 나가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죠. 반응이 좋으면 아유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젊고 개혁적인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하는 게 우리 당을 위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여기서 봤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도 하고 밥도 사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카드 써야죠. 법카 찬스입니까? 법카 다니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주 쓸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비대위가 다 사퇴했잖아요. 비대위원 그렇죠. 사퇴하고 무슨 뭐 전부 당직자들 다 사퇴했기 때문에 덩그라니 지금 김용태 혼자 있는 거고 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랑 뭐 입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다니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 돈이 아니라 당 돈으로 밥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약간 그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네, 저는. 지금, 왜냐하면은 네. 한 대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김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제안했다. 언론에서 언급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친분에서 좋은 조언한 거다. 권유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12일에 둘이 만났는데 카메라 앞에서 마주쳤는데 이때 약간 배우설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요거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내가 어제 말하려고 안 거야 방송에서 말하면 또 배우설 나간다. 너 어제 전화 받았어. 가짜는 배우들 때문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진짜 몇몇 의원님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나 생각이 안 돼. 지금 맥락을 보면 이때 맥락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온 5대 개혁안 배우설이 나온 거였어요. 이때 사실은 뭐 누구하고도 별로 의견 교류가 없었다, 뭐 얘기를 안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누구한테 그럼 이게 조언을 들은 거냐? 이준석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배우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 출마 권유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좀 약간 얘기를 듣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출마할까요? 출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 출마하는 게 낫죠.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본인이 5대 개혁안을 얘기를 했는데 기득권층에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에게 직접 그거를 호소하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더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냐. 그래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출마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5대 개혁안 가지고 막 배우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누군가가 배우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김용태 젊은 비대위원장 상처내려고 하는 이 당의 기득권 세력들 정말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5대 개혁안의 배우설은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탄핵 반대, 이거 당론 철회, 이거 안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에서도 점점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등등등 내용들은 당연한 얘기라서 뭐 배우고 뭐고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당권 이제 전당대회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수도권의 모 중진 의원은 새로 지금 이제 보좌관을 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중진 의원이요? 뭐 이제 당대표를 내가 나갈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써서 면접을 보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면접 내용이요? 예, 면접 내용이. 예.
혹시 그분이 이분 아니에요? 나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분 말할 수 아니에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어. 있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제가 좀 얘기를 전해드려 보니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나갈 가능성이 근데 꽤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 지금 그러니까 주변 참모들도 안 나간 이번엔 쉬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글쎄 김용태 의원의 약간 이게 뭐냐면은 김용태 의원이 좀 묘한 게 예전에는 사실은 어쨌든 친윤들의 조금 약간 도움을 받아서 공천도 받고 이렇게 하고 내용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개혁 성향이 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 뭐 몇몇 분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은 또 재밌어지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뭐 6대 4 정도 출마하지 않는 게 낫다는 기류가 6대 4다, 6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하여튼 몇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거는 같은데 저는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언론을 향해서 당이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본인 상처받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분이 있는 주장이고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당대표 나가서 뭐 할까? 내년 지방선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또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 또 나 배지 달아야 되는데 나한테 유리한 지역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뭐 당대표 굳이 하면서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명분 있는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어떨까? 지금은요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지금 그냥 행동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반대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안 나가는 게 낫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한테. 왜냐하면 그러면 트리플 크라운이 돼요. 예, 총선 비대위원장을 지휘했는데 졌죠. 그리고 이제 계엄 사태 비상계엄 일어나고 이제 대선 출마했는데 대선이 또 본인이 안 됐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인이 진 건 아니지만은 대선도 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지면은 패배의 아이콘이 됩니다.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는 나는 질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적표가 한동훈은 했는데 계속 진다. 물론 사실은 내년엔 누가 나와도 지고요. 그 격차를 한동훈이 줄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뭐 전국 지자체장 뭐 이거를 막 17대 2 뭐 이렇게 될 거를 막 이를테면 한 5개 얻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람들 눈에 한동훈이 이겼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 좋고 약간 이미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난가병 같이 계속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딱히 저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한 번은 휴지기를 가지는데 그게 뭐 해외를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 당대표 출마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나가서 하고 아니면 해외 나가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 얘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견제를 세게 한다. 이준석 얘기 반대로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안 나가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근데 라방에서 계속 돌돌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미지 이게 소모가 그거는 이제 모두를 전환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 하면 됐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는 팬덤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수에는 흔치 않았던 박근혜 이후에 팬덤 있는 사람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큰 자산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방식의 먹방하고 기타 치고 뭐 이거는 이제 적당히 가끔 한 번씩 하는 건 됐는데 그게 주력 콘텐츠가 되면 안 되고 뭐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안 나가는 게 맞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당내 세력 분포예요. 그러니까 당은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 만드는 영남권의 친윤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주도권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2028년 총선 때까지. 그렇다면 앞으로 거의 한 2년 6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뭘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본인 배지도 아니고요.
또한 국민적인 지도가 그렇게 막 높은 것도 아니고 당내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라방만 하게 되면은 잊혀지는 현실적으로 힘이 좀 쇠락해지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케이스가 있고 유승민 케이스가 있어요. 오세훈은요. 지난번에 어쨌든 무상급식 반대하고 정책적 낭인 거칠 때 당에서 무슨 선거 있을 때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나오고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정성 있는 거 계속 얘기하면서 오해도 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되고 서울시장 되고 또 대권 후보 된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세요. 지를 때는 질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인 계산만 많이 하는 그런 유승민 전 대표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는 하시는 게 어떨까 계속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한 8월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대선 후보 경선 리턴 매치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한안나 다 출동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보단 8명을 임명했더라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포용적 보수를 언급하면서 이제 방송 인터뷰도 하고 이러고 있던데. 포용적 보수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러 가세요. 관저 앞에서 그 진짜 해괴망측한 일하고 전환길 씨랑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세미나하고 그거부터 반성해야죠. 그거를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포용적인 보수든 뭐 이제 국민에게 다시 관심받는 보수든 거듭나지. 본인의 과거 행동은 그냥 쓱 묻어두고 그냥 가면은 뭐 국민들이 다 잊어요.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할 게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돼요. 그것도 한 절절하게 한 달 정도 반성문 계속 길게 쓰셔야 된다. 그 당권 잡아서 뭐 하겠어요. 그 지방선거 공천에서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정치적인 조그만 이해관계 갖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나가야 될 그런 길에 중진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책임감을 다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퍼센테지로 네. 얘기를 할게요. 가능성 예, 출마 가능성. 김문수 100%. 100%, 예. 관심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한동훈 40%. 40%. 예. 그리고 안철수 80%. 그리고 나경원 99%. 99%. 네. 아, 나경원 의원이 99%. 저는 나간다고 보고요. 김문수 의원은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 때에 본인을 이름을 연호했던 사람들이 빨리 잊혀지기 전에 이번이 기회예요. 사실 이번 아니면은 당권을 잡을 가능성 자체가 없는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아까 얘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당원들의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안철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번 대선에서 여튼 열심히 일하고 그 시사인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그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보수 진영의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면은 가장 높은 게 김문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안철수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수 지지, 보수라고 자기를 응답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격차가 크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를 못해서 한이 맺히신 분이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 연판장 사태 있었을 때도 당대표 그럼요. 선거였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대표를 못해서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게 계속 당대표를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해야 될 당대표를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오늘 CBS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복당 신청으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와서 제발 좀 저희 당 좀 맡아주세요. 그러지 않는 한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복당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예언하자면 뉴스 바사삭에도 한번 나오시지 않을까. 아, 뉴스 바사삭이요? 네,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심으로써 보수파 진영을 좀 평가하고 나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좀 당분간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신당 창당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지역적인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이 셋 다 없어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신당을 만들겠어요. 이준석 개혁 신당하고 같이 뭐 합칠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시는 거에 당분간은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년 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뒤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움직이려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가야 돼요. 국힘이 일단은. 그래서 거기가 그게 실제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정치적 지갑병동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뒤는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이제 저는 국힘이 뭐 역대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같이 막 겹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보고 움직이실 거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제가 곁다리로 이제 들은 건데 뭐냐면은 차기 대선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예.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이번 대선도 진짜 자기 인생 정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대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니까 이제 국힘도 탈당하고 그렇게 이제 친윤들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갑병동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도 사실 전당대회 이제 민주당은 전당대회 8월 2일에 열려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늘 오전에 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스타 플레이어라면 자신은 플레잉 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내가 한 수 위야. 그거죠. 뭐 난 감독이고 넌 선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야. 내가 원내대표 할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내가 여러 가지를 당신한테 얘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코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조언도 했잖아. 그 얘기가 아닐까. 은연중에 자기가 좀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대단히 좀 두 분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도 아니 누가 되든 뭔 상관이야. 거의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한번 나오게 되고 서로 박빙이다 이러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다른 어떤 선거보다 더 치열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명심과 어심의 뭐 싸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진보 진영 유튜버 분들도 좀 반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열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보시는 거예요? 과열되죠. 이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인데. 아니 근데 그 방송에서 네. 가장 그 명심과 어심 얘기를 한 게 장성철 소장인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아니 제가 처음 얘기는 했지만 뭐 그런 얘기가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고 뭐 그게 나오겠어요 보도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걸 지어내서 한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명심과 어심 얘기는 제일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했어요 장 소장님이. 어쨌든 뭐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때 법사위원장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 골목 선대위원장에서 내가 급이 더 높다. 내가 큰 판을 볼 줄 알고 큰 판을 본다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막 그 수박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정청래도 수박이고 뭐 박찬대도 수박이고 도대체 그런 이 정당에는 수박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진짜.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예.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 근데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로는 이제 출마 선언 순으로 하면 정청래 의원 대 박찬대 의원 이제 양자 구조잖아요. 누가 더 추가로 나올까요? 이대로 갈까요? 한준호 의원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주말 사이에 그 얘기도 쏙 들어갔더라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한준호 의원 아니면은 두 분이 그냥 양자 대결로 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가 더 잘 뒷받침할 수 있을까? 누가 이재명 대통령 속을 덜 썩일 수 있을까? 누가 호흡을 더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권리당원 분들의 판단이 결국엔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타이님이 근데 어심은 뭐예요? 라고 댓글로. 김어준 씨 어시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시잖아요. 의원분들이 많이 그 방송 나가고 또한 대선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번이나 나가시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출연하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권리당 분들이 많이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가 돼도 그냥 큰 차이 없이 잘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몸살이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는 뭐 내가 당적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평생 수박이야. 뭐 내가 뭘 무섭게 보이겠어. 그런데 진짜 모르겠다. 지금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저 가끔 이렇게 커뮤니티나 당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와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내상이 생길 정도의 선거만 안 되면 돼요. 사실은. 그쵸. 예, 그게 이게 인신공격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 지금 정청래 의원도 SNS에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승리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 박찬대 의원도 화이팅 하시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박찬대 의원도 잘할 거고 저도 잘할 겁니다. 아무나 뽑아주세요. 이게 뭐 선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이래서 됩니다. 막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집권 초기에 당대표가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걸 세일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포지티브한 선거 전략은 과연 먹힐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